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9살 연년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연년생 자녀를 키우느라 참 힘이 들었는데 최근엔 아이들의 나쁜 말버릇 때문에 정말 고민이 큽니다. 두 아이 모두 비슷한데 정도가 심한 건 첫째 아이입니다. 화가 나면 친구에게 저에게 욕을 자주 하고요. 엄마가 소리치면 자기도 같이 고함을 지르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저에게 달려들어 제 팔을 꼬집거나 때리고 도망가는 행동도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런 행동을 동생도 쉽게 따라하고요. 이런 행동이 초등학교 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이의 행동과 감정을 어떻게 바로잡으면 좋을지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4살 아이의 공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4살 아이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사연과도 좀 맥락이 비슷해 보여요. 4살과 10살. 연령이 다른 만큼 부모님의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네, 어릴수록 1살 차이가 엄청난 변화와 차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초등학생 정도 된 아이가 자기가 화를 참지 못하고요. 죽어버려, 꺼져, 싫어 안 할 거야는 아주 일상이고요. 심한 거부나 반대, 또 아주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말을 하는 상황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너무 걱정스럽고요. 막막하고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책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시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은 저마다의 사회생활이 아주 꽃이 피워지는 시기거든요. 대인관계를 맺는 그런 사회적인 스킬을 잘 쌓아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좀 더 노련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난주에 유아의 공격성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초등학교 네네. 저학년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아주 유아 단계에서는요, 자기가 어떤 것을 갖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심리적인 목표를 위해서 신체를 사용한다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아주 좀 단순한 공격성이에요. 근데 이제 좀 성장해 가면서 초등학생 정도가 되게 되면 누군가를 해칠 의도를 마음 안에 품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억눌림이 있기도 하고요. 또 분노, 화가 많아서 또 때로는 위협을 당해서 또 그래서 좌절해서 이런 거에 대처하다 보면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에 따라서 부모님이 개입을 좀 더 달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공격적인 행동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적인 공격이 좀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을 한다든지 끝도 없는 말싸움을 한다든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적이고 심리적인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모욕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아주 집요하게 공격적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잘 대처해서 아이와 정서적인 기반을 쌓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머님이 해주셔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을 보면 친구들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엄마를 꼬집거나 때리기도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행동은 정확하고 엄하게 훈육을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즉각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설득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진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화내는 것을 멈추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아이들이 화를 내면 엄마들이 더 큰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더 이것이 확대되도록 증진되도록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정말 내면의 힘을 기르셔서 부드럽고 또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아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준현아,
화난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딱 그 정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이렇게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왜 화가 났는지 말해줄래? 하고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그 마음을 나 이해하고 싶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이해하는 걸로 끝내주시면 또 안 됩니다. 적절하게 그 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보다는 우리 손으로 손뼉을 맞춰볼까? 아니면 다른 행동을 권장해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 조용한 데 앉아 있자든지 여기 엄마랑 잠깐 껴안아 보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사실 누구나 뭐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화가 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아이가 좀 평온을 좀 찾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걸 못 기다리세요. 그래서 막 아이를 이렇게 다그치고 하다 보면 아이는 더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긍정적인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 또 그때는 무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셔서 긍정적인 기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아이들이 어떤 그 물건을 던진다든지 신체를 때린다든지 하는 행동은 즉각적으로 제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냥 그 아이는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설득만 하고 있으면 이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평온을 유지시킨다든가 긍정적으로 아이를 강화를 시켜준다든지 또 아이를 안전하게 잘 유지하려고 설득도 하고 엄격한 훈육도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에도 도저히 내가 내 힘에 너무 부치다. 이럴 때는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이 네. 말이 무엇이든 허용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도우라고 했더니 무조건 아이들의 말에 다 수긍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나치게 허용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 행동의 범위가 헛갈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을 즉각적으로 중단시켜 주실 때는요. 그냥 하지마 정도가 아니라 양팔을 겨드랑이에 딱 붙여서 꼼짝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고 정색을 하셔야죠. 엄격한 태도로 제재를 하시고 부모님이 힘이 더 세다는 걸 아이가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힘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조그마한 아이가 아직은 작은 아이가 안쓰러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행동 지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조기 종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의 행동 수정도 어렵고 또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행동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하는 공격적인 행동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수긍할 때까지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너가 화난 건 알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 때리는 건 안 돼. 전에 그 친구가 널 도와준 적도 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아이를 대화의 장으로 차분하게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활동성도 클 때잖아요. 뭐 운동이라든지 활동이 큰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 배터리를 틀어놓은 것보다 더 아주 활기차게 끊임없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과잉 행동 또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는 거 자기가 각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계속 조절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움직임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또 어떤 공격성이 나올 때 무조건 참게만 하시지 말고요. 좋아하는 놀이 또 어떤 운동들 이런 걸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특히나 남자애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께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활동성이 많은 스포츠를 좀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해줘라. 또 감각놀이도 좋다.
그리고 시간 난다면 공놀이, 물놀이, 흙놀이, 또 물감도 뭐 커다란 붓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물감놀이라든가 이렇게 너그럽게 자기 통제를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자녀의 감정에 폭발해서 너무 흥분한 상태라면 부모님께서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너무 힘드시죠. 이때가 너무 난감하고. 네. 근데 과민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오히려 무시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보이게 숨으시고 아이를 고립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말없이 앉아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의자나 어떤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길 필요는 없고 한 10분 정도?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좀 느그러뜨리고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정도 여유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러라고 했더니 이제 어느 방에 가두신다거나 또 아이가 놀잇감이 잔뜩 있는 곳에다가 세워놓으신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혹은 문 밖으로 내보내시는 엄마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서는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생각 의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그 방법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이들의 공격성을 지도한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공격하는 행동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거. 이 두 가지가 연결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덩치가 커지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정말 어른만큼 키가 큰 아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의 수위도 높아지고 또 일관되게 지도하기도 내가 조금 힘들다. 이럴 때에는 심리상담센터라든가 요즘 또 양육 코칭이나 가족 상담 같은 것을 하는 체계적인 지도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턱을 높게 생각하시지 말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런 기관에서는 행동수정요법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심리나 혹은 좌절된 거, 혹은 자율성을 침해받았던 것이라든가 과도한 간섭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이나 아이와의 그런 놀이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네. 부모님께서 면밀하게 관찰하신 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라고 권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해볼 만한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호흡, 명상놀이 같은 것들, 네. 또 걷기, 휴식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어른들께서 감정을 잘 조절해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막 흥분하고 그래놓고는 아이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감정일기를 쓰는 그런 지도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감정일기 쓰기. 이 감정일기는 어떻게 써가는 건가요? 네, 꼭 글로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림으로 해도 되고요. 또 요즘 인터넷에 한번 검색어에 감정 카드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시면요.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감정 카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라로 출력하셔가지고 오려서 그냥 그 카드를 가지고 활용하셔도 돼요. 게임처럼.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기쁨이나 두려움, 분노, 불쾌,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긍정적인 감정들의 단어 카드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화나가 아니라 나 지금 지루해, 나 지금 피곤해, 나 지금 막막해, 나 지금 답답해, 나 지금 짜증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 카드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내 감정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아 내가 이것을 조절해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이것을 자기가 표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이것을 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문제 해결이나 자기 자신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기회로 주는 그런 그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일기는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시 뉴스 15가 딱 울릴 때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감정일기를 쓰자라든가 그리고 아이에게 그냥 일기 써 이렇게 하면 막연해서 못 씁니다. 우리 어른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쓰기 전에 오늘은 무엇을 기록할 건지 정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그 친구들과 놀이하면서 아까 속상했을 때 그 느꼈던 감정들만 한번 단어를 한번 써보자라든가 그 카드를 골라보자라든가 오늘 내가 할 것을 목적을 딱 주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도 계속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 책을 읽을 때도 그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분 어땠어? 그 상황에서 기분이 변했어? 그런 감정을 우리가 왜 느끼게 됐을까? 이렇게 계속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주시고요. 아이가 또 이제 일기를 다 썼거나 그렸거나 카드를 모아서 구성을 했다면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해소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지도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올바른 양육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자녀의 공격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이들의 공격성은 점점 변화되고 다변화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우리는 당황하기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 공격성을 보이는 행동의 이면에 그 심리와 어떤 그 침해된 어떤 상황들, 감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모님들도 같이 아마 성장통을 겪으실 거예요. 이 상담을 보내주신 엄마는 죄책감 가지시지 말고요. 좋은 엄마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완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도 되어가는 거거든요. 함께 성장통을 이겨내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아이와의 관계가 보다 긍정적일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요, 엄마가 자기를 항상 좋게 보아주고 지지해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면요,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점점 그 행동이 줄어들 겁니다. 네. 엄마의 사랑, 이해, 극복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초등학교 자녀의 공격성과 폭력성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